안녕하세요. 내 몸 어느 부위든지 가려움이 계속 생긴다면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부위가 질 안쪽에서 생긴다면 아무래도 긁기도 어려운 부위니만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질 내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원인 중에 질염이 원인이 될 때를 알아볼 건데요. 질염 중에서도 가려움이 가장 심하다는 칸디다 질염을 메인 주제로 잡고 설명드려볼게요. 질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질염인데요. 질염은 쉽게 말해서 질 내부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죠. 대부분 세균이나 곰팡이 등 탄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미생물이 질 내부에서 증식한 상태에서 독소를 분비해가지고 염증성의 질 분비물이나 냄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질염의 원인은 이 질 내부에서 증식한 미생물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균성, 칸디다, 트리코모나스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각자 발생 비율은 50%, 25%,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가려움 증상은 모든 질염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경우는 바로 칸디다 질염입니다. 유독 심한 질 가려움을 유발하는 칸디다 질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칸디다 질염은 질 내부에서 진균,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균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식해가지고 독소를 분비하게 되면서 생기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흰색으로 덩어리진 으깬 두부나 으깬 치즈 모양의 분비물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곰팡이균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질 내부에 살고 있던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성관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감염된 성병은 아닙니다. 자, 칸디다균은 질 내부뿐 아니라 우리 몸의 상피세포, 예를 들어서 피부나 소화기 점막, 구강 점막, 질 항문 등에 기생하면서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평소엔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만약 살아가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급속도로 번식을 해가지고 그 개체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수가 있죠. 질염뿐만 아니라 입 안, 위장관, 피부 등 상피세포의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들이 감염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살아가면서 칸디다 질염을 앓게 될 확률이 약 75%라고 알려져 있죠. 굉장히 흔한 질염 중 하나입니다.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먹거나 질 좌약 형태의 곰팡이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항진균제를 처방받는데요. 항진균제는 강력하기 때문에 약을 쓰면 수일 이내로 증상이 가라앉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항진균제 복용을 하시고 증상이 재발 안 하면 괜찮은데 일부 여성분들은 약을 끊으면 또 바로 증상이 재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재발하는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칸디다균은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증식을 시작하죠. 특히 전신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임산부나 당뇨병 환자, 암, 투병 환자 등에게 자주 나타나죠. 그리고 칸디다 때문에 저에게 치료받는 환자분들 보면요, 보통 과로하거나 잠이 부족했다거나 식사를 못하고 굶어가면서 일을 했다거나 이럴 때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전체적인 컨디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재발이 되는 걸 보면요, 어떤 전신적인 면역력 저하가 1차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내 유산균의 약화인데요. 잦은 항생제 및 혹은 항진균제 사용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생제나 항진균제는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요. 적군과 악군을 가리지 않고, 즉 질내 유산균 또한 똑같이 죽여요. 질 유산균은 평소에 젖산이라는 걸 분비를 해가지고 곰팡이균의 번식을 막아주는데요. 자주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드시게 되면 곰팡이균은 점점 내성을 갖추게 되는데, 반대로 이 질 유산균은 점점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계속 항진균제를 곰팡이균에게 쓰면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질 면역력은 또 같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요약해 보자면 재발하는 칸디다 질염 원인은 전신적인 면역력 저하 그리고 약해진 질 유산균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생활습관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여야 돼요. 과자, 빵, 탄산음료 등 달달한 음식은요, 곰팡이균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질염을 잘 안 낫게 합니다. 두 번째, 곰팡이균은 굉장히 축축한 상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용변을 보거나 혹은 샤워 후에 차가운 바람으로 생식기 주변을 완전히 말리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대변 보고 나서 뒤처리할 때요, 이 대변이 질 쪽으로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대변에는 많은 칸디다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코르셋이나 스키니즘 같이 꽉 끼는 하의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생식기 주변을 습하게 만들어요.
자, 5번째, 야식을 하게 되면 밤에 간이 소화작용을 하느라고 염증으로 손상된 세포 복구를 못하게 돼서 질염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고요. 최소 6시간 30분 이상은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음식을 자주 드시고요. 치료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내 몸에 맞게 적절히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활 습관을 바꿔서 3달 이상 지내도 계속 재발이 되면요, 전신 면역력과 질내 유산균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전신적인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질내 유산균을 제거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재발성 질염을 치료를 할 때 원인 미생물, 즉 곰팡이균을 죽이는 것보다는 전신적인 면역력 개선과 질내 유산균 제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합니다.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 복용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를 줄여주고요, 소화기가 약해져 있다면 소화기 기능 저하를 개선해주고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역 기능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즉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한약 성분의 질 좌약, 한방 질 좌약 등을 이용해서 질내 유산균이 다시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칸디다 질염에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사상자라고 하는 한약재인데요, 이 사상자는 곰팡이균에 굉장히 뛰어난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직접 균의 세포막을 터뜨려서 죽여버리는 항진균제 정도로 강력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면서도 유산균을 죽이진 않기 때문에 치료 속도는 느리더라도 재발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죠. 보통 복용하는 것보다는 좌운으로 쐬거나 질정제들을 만들 때 원료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 가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칸디다 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칸디다 질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치료 위해서 무조건 항진균제만 복용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 금방 증상이 없어지는데 얼마 안 가 또 재발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내 질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칸디다 질염뿐만 아니라 다른 질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 식이조절 등도 있는데요, 특히 식이조절에 대한 거는 저희 채널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